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프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CAD는 플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플롯을 쓰냐면 도면 자체가 대용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종이를 출력하는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해요. 큰 종이, 즉 A3 이상 출력되는 종이를 플로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는 바로 이 플롯이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건 플롯입니다. 이 플롯 하나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 요건 뭐냐면 화면 하단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레이아웃을 이용한 다중 출력입니다.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다중 출력을 할 때 다중 출력을 하는 출력 환경을 만들어서 쓸 때 쓰는 명령어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치 플롯 다중 출력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플롯과 배치 플롯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플롯 명령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런 환경이 나옵니다. 자, 여기 헬프 왼편에, 아니 헬프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절반이 감춰집니다. 다시 눌러보면 다시 나와요. 화면을 이렇게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셋으로 다시 쪼갭니다. 요 중간은 안 써요. 요 중간 안 쓰고 맨 위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 즉 컬러 테이블이라는 부분과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요 두 가지만 씁니다. 순서대로 여기를 첫 번째로 맞추시고 여기를 두 번째로 맞추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컬러를 출력할 거냐, 흑백으로 출력할 거냐, 뭐로 출력할 거냐 이거죠. 출력하는 상태, 즉 색상을 지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acad.ctb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tb가 컬러 테이블의 약자예요. acad.ctb는 컬러를 출력할 때 씁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도면은 모노크롬 ctb입니다. 모노가 하나란 뜻이에요. 크롬이 색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노크롬 그러면 단색이란 뜻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도면 출력하는 건 바로 이 모노크롬입니다. 자, 모노크롬 선택하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오른편에 바로 이 화살표요. 바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얘가 바로 컬러 테이블 수정하는 테이블 에디터입니다. 테이블 에디터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해요.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택된 컬러의 색상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요 색상은 이 컬러로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출력될 컬러입니다. 얘 안 건드려요. 모노크롬이잖아요. 블랙으로 출력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냐면 바로 얘입니다.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입니다. 얘가 선의 굵기예요. 다른 거 하나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안 건드려요. 이거 다 안 건드려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안 건드립니다. 기도도 안 건들고
그다음 그레이스케일, 펜 넘버, 버처 펜 넘버, 스크리닝, 라인 타입, 아답티브 이거 하나도 안 건드려. 이거 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씁니다. 쓸 일이 없거든요. 옛날에는 그 펜플롯이라고 했어요. 잉크젯 나오기 전에 그 8개에서 12개 정도 펜을 꽂아가지고 출력을 했었어요. 그 펜플롯이라고 하는데 그 펜의 넘버예요. 이제는 안 써요. 펜플롯 없어요. 뭐 그레이스케일 회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요. 쓸 일 없어요. 이거 다 쓸 일 없습니다. 유일하게 쓰는 거, 이게 라인 웨이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색상은 0.1mm로 출력되어져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노란색도 0.1mm로 출력되어져라 이런 뜻이 되네요. 눌러보시면 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3mm. 초록색이 있네요. 0.2mm. 하늘색이 있네요. 0.2mm. 파랑색이 있네요. 0.1mm. 선홍색이 있네요. 0.1mm. 네, 칼라 7번은 0.25mm. 이런 식으로 색상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면에 그려진 그러니까 화면에 사용되어진 색상을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 색상은 이 굵기로, 저 색상은 이 굵기로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정해 보시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Save and Close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라인 웨이트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서 지정해요. 여기서 지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지정하냐면 지금 본 바로 이 칼라 테이블이요. 바로 여기요. 빨간색은 이 빨간색은 0.1mm로 출력되어져라. 노란색은 0.3mm로 출력되어져라. 이렇게요. 그러면 선 굵기를 어디서 지정해야 될까요? 레이어에서 지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해야 할까요? 두 군데 다 써요. 정답은 둘 다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오래됐을까요? 얘가 더 오래됐습니다. 얘가 더 오래된 거예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한 10년? 15년? 뭐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선 굵기가 여기서 지정돼서 썼던 거예요. 원래는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되어서 썼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레이어에다 지정해 놓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지정해 놨습니다.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뀌어야 됩니다. use는 사용하다라는 얘기죠. object line weight 즉 사물의 선 굵기 즉 사물의 선 굵기를 쓰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굵기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칼라 테이블에서 선 굵기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어가 무시됩니다. 레이어에서 나왔던 거 무시되고 누가 나가버려요? 저 노란색은 0.3mm로 출력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종종 이게 이걸 실수해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레이어에서 지정했는데 누군가가 얘를 수정해 놓은 거예요. 칼라 테이블을. 그래서 선 굵기가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나 혹은 취업해서 나갈 회사가 어떤 걸 쓸지 모르는 거예요. 칼라 테이블을 쓸지 레이어를 쓸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도면 받아보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여기는 칼라 테이블 쓰는구나, 여기는 레이어 쓰는구나, 이렇게 먼저 그거부터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정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지정한 다음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합니다. 저장하는 거고,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버리는 겁니다. 파일로. 그러면 이렇게 여기 그린이나 그린01 CTV 파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모노크롬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는 도면을 이렇게 세로로 출력합니다. 랜드스케이프는 도면을 이렇게 가로로 출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랜드스케이프입니다. 가로 출력이에요. 자, 모노크롬과 랜드스케이프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플론터 프린터입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이제 저는 직접 프린트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프린트를 하실 건데 여기 눌러 보시면 어떤 프린터가 있냐면 원표시 2개 하고 여기 192점, 168점, 51.22에 HP 오피스젯 7110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시작이 저렇게 프린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IP가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대부분 다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프린터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자, 먼저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는 프린터 지정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용지 사이즈입니다. 용지 크기예요. 지금 현재 용지 크기는 A4 사이즈입니다. A4로 맞추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플롯 에어리아. 눌러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익스텐트가 있고 리밋이 있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이는 걸 고스란히 출력합니다. 익스텐트는 0,0에서 도면 전체를 확대해서 출력합니다. 리밋은 오토캐드에 리밋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면의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인데 네, 그 도면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출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안 쓰고요.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버튼이 나와요. 얼마든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윈도우를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로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어플리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요 환경을 저장하는 거예요. 요 환경을 저장하는 게 어플리 투 레이아웃이고 프리뷰는 미리 보기입니다. 어플리 투 레이아웃 누르고 그 다음 프리뷰. 미리 보기인데 보시면 중심이 삐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삐뚤어졌단 말이죠. 자, ESC 키 누르시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왜 삐뚤어졌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고 다시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중간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입니다. 스케일이요. 플롯 스케일.
피투 페이퍼라고 돼 있죠. 뭐냐면 축척 무시하고 종이에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축척을 무시하고 내가 지정한 영역을 종이에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이게 피투 페이퍼예요. 근데 우리가 설계한 도면은 정확하게 도면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풀어야 됩니다. 피투 페이퍼를 풀고 보면 여기 대략의 축척이 나와요. 111이라고 하는 축척이 나오네요. 근데 얘는 120분의 1 도면입니다. A3 기준 80분의 1, A4 기준 120분의 1.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계산이 돼요. 이거 피투 페이퍼를 눌러보시면 111이잖아요. 내가 지정한 영역이 111배를 줄이면 A4 사이즈에 맞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척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풀로 띄워가지고 종이 사이즈 지정해 놓고 그리고 영역 딱 지정. 그러면 여기 축척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계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얘는 축척이 120분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어플리 레이아웃 프리뷰. 근데 120분의 1일 때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OK.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페이지 셋업, MView. 이 MView가 모델 뷰어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어란 뜻입니다. 모형 공간 보기란 뜻입니다. 자, 오토캐드는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형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과 출력 공간. 다시 말하면 종이 공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형 공간,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 출력 공간 혹은 종이 공간, 그래서 페이퍼 스페이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종이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종이 공간입니다. 레이아웃 1, 2 되어 있죠? 네, 바로 여기가 종이 공간이에요.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종이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탭에다 마우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New Layout.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기입니다. 삭제하기. 리네임, 이름 바꾸기. 보이시나요? 이름이 바뀐 거 이렇게 얼마든지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 무브와 카피. 네, 이렇게요.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자, 카피하는 건 복제죠. 크리에이터 카피, 무브 앤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동도 해보시고 이름도 바꿔보고 삭제도 한번 해보시죠. 레이아웃을 만들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복사하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 창이 뜹니다. 여기 회색 영역이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하얀색이 종입니다. 하얀색이 종이에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점선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왜냐하면 프린터도 종이를 붙잡고 이송하거나 아니면 센서로 종이를 인식하기 위한 영역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게 바로 MV 셋업입니다. MV 셋업이 아니구나. 페이지 셋업. 네, 페이지 셋업이요. 페이지 셋업이요. 페이지 셋업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근데 얘를 안 써도 좋아요.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나옵니다. 명령어 안 써도 돼요.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중에 바로 이 모디파이어. 우리 조금만 아까 이전 시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모노크롬이고 랜드스케이프. 그 다음 프린터 설정하고 A4입니다. 다만 이 아래쪽은 설정하지 않아요. 레이아웃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이거 센터드 플롯이고 축척은 1:1입니다. 굳이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테두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여기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셋업 매니저에서 프린터를 PDF로 바꿔놓겠습니다. PDF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 PDF 출력을 정말 많이 해요. 왜 PDF 출력을 하는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중간에 도면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발주 준 원청 회사가 다른 도시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도면 좀 봅시다 그러면 몇 시간씩 걸려서 만나야 될까요?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럼? 도면을 PDF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도면을 보고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PDF가 전자문서예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깨지지 않고 오토캐드처럼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PDF로 보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도면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면으로 보내면 그냥 CAD 파일 주면 되잖아요. 굳이 왜 번거롭게 PDF 파일로 바꿔서 보낼까요? 욕심인 거죠. 도면이네? 나도 이거 정리할 수 있는데 당신 계약 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도면으로 보내면 계약 해지가 들어온단 말이죠. 왜요? 나머진 자기네들도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당하지 않으려면 PDF로 보내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도면이네 계약 해지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이제 아름아름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 이렇게 해서 뒤통수 맞았어. 나 이렇게 해서 사기당했어. 이제 이게 이제 쭉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PDF로 보내는 겁니다. 저쪽에서 원청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 선배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몇 번 사기당했어요. 좀 억울하죠. 열심히 도면 그려가지고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뭐야 이 사람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PDF로 보내는 겁니다. 자, PDF로 선택하고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는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한 건 모델 스페이스예요. 얘를 불러오는 명령어가 바로 MView입니다. 모델 뷰. 모형 공간 보기. 자, 보시죠. 모델 뷰. 명령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 2, 3, 4 피트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피트.
이렇게 화면 전체에 딱 맞춰서 출력할 수 있는 영역까지 딱 맞춰서 모델 뷰를 불러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모는 종입니다. 모는 종인 당연히 끌려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라고 일단 모델 뷰를 통해서 M 뷰를 통해서 모델 뷰를 한번 불러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그림이에요. 이거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누가 선택되냐면 제일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요. 얘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페이퍼 스페이스예요. 종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건 어디 있어요? 모형 공간인 거죠. 이건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데 미국에서 우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미국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카메라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다가 TV 설치하면 미국에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보이겠죠, 그죠? 여기 화면에 미국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객체는 누구예요? 이 스크린이 객체인 거죠, 그죠?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델에 있는 내용을 여기 레이아웃에다가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브젝트가 아닌 거죠. 실제 오브젝트는 바로 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를 잡아서 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한번 지워보시죠. 자, 모델 뷰 보시면 2, 3, 4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2, 3, 4라고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보시면 이렇게 호리젠탈로 그 다음에 버티컬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모델 뷰 두 개, 그 다음 호리젠탈, 그 다음 피트. 그러면 수평으로 꽉 차여지겠죠. 자,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피트는 어디든 다 들어가요. 호리젠탈과 버티컬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모델 뷰 이번엔 3개입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어보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자, 호리젠탈은 이렇게 수평으로 3개 쪼개기. 버티컬은 이렇게 수직으로 3개 쪼개기. 그 다음부터 뭐냐면 큰 거의 위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보브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 큰 거 두고 아래로 2개 주기. 빌로우는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큰 거 두고 위쪽에 작은 거 2개. 레프트는 뭘까요, 그럼? 네, 맞아요. 이렇게요. 왼쪽에 큰 거 두고 오른쪽에 작은 거 2개. 라이트는 반대겠죠. 오른쪽에 큰 거 주고 왼쪽에 작은 거 2개. 자, 봅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버티컬 수직으로 3개. 그 다음 어보브 위쪽으로. 그 다음 빌로우 아래쪽으로. 레프트 왼쪽으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모델 뷰 그 다음에 4개. 얘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화면 4개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모델 뷰 4개, 피트.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모델 뷰.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피트를 합니다. 피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중심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워도 돼요.
이 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얘를 만들 때 크기가 A4였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삭제하고 이 안쪽에 있는 영역만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영역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모델 뷰 4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얘네들이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명령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명령어가 M 스페이스 P 스페이스입니다. M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를 활성화하기, P 스페이스는 종이 공간을 활성화하기입니다. 자,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M 스페이스 그러면 네, 여기가 활성화됐네요. 자, 그 다음 활성화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 다시 P 스페이스 그러면 종이 영역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자, 모델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엠뷰 안에서만 일어나요.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바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을 쓰지 않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모델 영역과 종이 영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최대한대로 확대해 놨습니다. 지금 모델 영역입니다. 더블 클릭했어요. 페이퍼 스페이스로, 즉 종이 영역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 못 나갑니다. 이럴 때는 명령어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더블 클릭해서, P 스페이스,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드가 나오죠? 근데 여기 화면 하단에 이렇게요. 화면 하단에 바로 이 부분. 얘가 그리드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를 끄시면 돼요. 단축키가 F7키입니다. F7키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리드가 전부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리드를 꺼보실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얘네들의 축척을 맞추는 겁니다. 자, 얘는 지우고 그러니까 각각의 축척을 맞추는 게 이제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는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모델 뷰 설정하기. 자, MV 셋업. 그러면 여기 스케일 뷰포트와 얼라인 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MView 셋업을 쓰게 되면 오스냅이 다 꺼집니다. 오스냅이 전부 다 해제가 돼서 오스냅을 새로 세팅하셔야 돼요. 할 때마다요. 자, 먼저 스케일 뷰포트입니다. 자, 스케일을 적용해야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인터랙티브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유니폼하게 할 건지. 당연히 다 똑같은 축척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돼요. 엔터. 이때 넘버 오브 페이퍼 스케일. 자, 예를 들어서 1대2입니다. 그럼 이 앞쪽에 있는 건 종이고 이 뒤쪽에 있는 건 모형이죠. 종이의, 그러니까 도면의 1mm가 실물의 2mm입니다. 종이 영역의 1mm가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 즉 모형 공간의 2mm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페이퍼 스페이스 1mm, 모형 공간 2mm.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똑같게 떨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렬하기입니다. 늘 기준은 누구냐면 정면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야 돼요. 위치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V 셋업, 그 다음에 얼라인, 정렬하기죠. 많이 있는데 두 개만 쓰면 돼요. 호리젠탈하고 버티컬. 수평으로 맞추기, 수직으로 맞추기. 자, 먼저 호리젠탈입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하랍니다. 그런데 5스냅이 안 걸려요. 5스냅 목록을 보면 5스냅 전부 다 해제된 것 확인되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5스냅이 전부 풀어진다라고. 자, 제가 여기 꼭지점을 여기 교차점을 선택했습니다. 클릭하고 위치를 맞춰주면 이렇게 수평으로 위치가 맞춰집니다. 버티컬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줌 명령어를 쓸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줌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여기다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1.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1. 너무 많이 확대되네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줌 1.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줌 2. 2배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3. 2. 계속 2입니다. 안 바뀌네요. 1. 안 바뀌죠? 기준이 누구냐면 리밋입니다. 도면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리밋을 기준으로 해서 1배, 2배, 3배 이런 뜻이 됩니다. 0.5 이렇게 하면 반대로 축소가 되겠죠. 0.3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 확대가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건 모델 스페이스에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줌하고 여기다가 뒤에다 X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확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X가 스크린을 기준으로 하는 뜻입니다. 줌 EX 이렇게 놓으면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0.5X 그러면 현재 스크린을 기준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1X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0.5X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페이퍼 스페이스로 갑니다. 여기다가 줌 명령을 쓰고 자, 이렇게 해요. 0.5xp 그러면 이렇게 2분의 1로 딱 맞춰집니다. 1대2로 맞춰지게 돼요. 1대2가 0.5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1 나누기 2 xp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P가 페이퍼 스페이스 기준이란 뜻입니다. 2분의 1, 즉 0.5, 1대2죠. 1대2 누구 기준으로? 페이퍼 스페이스 기준으로. 줌 1 나누기 2 xp
다시 줌 1 나누기 2 xp 이렇게요. 그 다음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화면 이동으로 위치를 대략 잡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립니다. 다시 이렇게 라인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움직이냐면 모델 뷰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모델 뷰를 선택하고 오스냅을 붙잡아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모델 뷰를 선택하고 오스냅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쉽게 위치를 맞출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립을 이용하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엠뷰 셋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 맞춰 보시죠. 자, 그리고 레이어를 실행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얘는 프리즈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레이아웃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테두리만 감춰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놔야 비로소 페이퍼 스페이스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통째로 도면 하나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드는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대략 요만큼만 해도 12개입니다. 12개, 16개, 그 다음에 20개, 24개, 28개, 30개네요. 30장의 파일이 들어있네요. 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플롯을 30번 해야 돼요. 얘를 동시에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아웃입니다. 자, 페이지 셋업. 자, 모디파이 모노크롬에 자, PDF에 A3 그리고 OK. 자, 모델 뷰 피트 선을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역시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이동하기. 자, 모델 뷰. 자, 더블 클릭해서 하나만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오스냅을 씁니다.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자, 확대된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얘는 100분의 1 도면이에요. 줌 1 나누기 100 XP. 그러면 100분의 1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다시 또 볼까요? 자,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모노크롬. 자, A4 아니고 A3로. 자, 모델 뷰 피트 라인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라인
다시 이동하기. 자, 모델 뷰. 그 다음 다시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다시 줌. 1 나누기 100xp. 자, 100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의 파일을 만들어 둡니다. 30개의 탭을 만들어요. 그리고 배치 플롯 명령을 씁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에 있는 지금 내가 띄워놓은 모든 도면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 지금 만든 게 이렇게 2개입니다. 나머진 다 지워도 돼요. 선택하고 여기 빼기 키 누르시면 딱 지워집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그러면 동시에 인쇄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0장의 파일을 동시에 인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레이아웃을 몇 개만 만들어 보세요. 레이아웃을 몇 개만 만들어 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2개를 만들었으면요. 그 다음에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배치 플롯이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모든 목록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 없는 걸 선택한 다음에 빼기 키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퍼블리시를 누르게 되면 아까 페이지 셋업을 할 때 우리가 출력할 디바이스하고 환경을 저장해 놨단 말이죠. 네, 그 상태로 그냥 한 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퍼블리시를 누르면 먼저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자,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퍼블리시, 즉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출력할 때 하는 게 바로 이 퍼블리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퍼블리시를 쓰는 2번째 방법입니다. 배치 플롯. 자, 여기 전부 다 지우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키를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저장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전부 다 불러오는 거죠. 아까 우리 플롯 할 때요, 어플리라고 하는 버튼 눌렀었죠. 환경을 저장시켜 놓는 겁니다. 자, 스테이터스를 보면 no 에러가 있고 여기 에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출력을 세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얘는 지우고, 네, 이렇게요. 출력 세팅이 끝나 있으면 이렇게요. 출력 세팅이 끝나 있으면 이렇게 도면을, 외부에 있는 도면을 불러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퍼블리시 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즉, 출판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죠. 배치 플롯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한 장 한 장 저장시킨 다음에 파일을 한 장 한 장 저장시켜 놓고 불러들여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